네, 먼저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그 단양천댐 반대 골기대회 얘기를 좀 먼저 해보죠. 지금 참여 인원이 경찰 추산으로도 1,000명이 넘게 모였고 단양군 인구가 2만 7천 명에 달한다는 것을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예,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한 1,000여 명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단양군이 한 8개 읍면에 153개일인데 그날 제가 그 지인들하고 확인을 해봤을 때 아마 마을 153개일이 한 곳도 빠짐없이 물론 인원에 한두 명이 몇 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역마다 빠진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준비한 1,000여 명의 용품보다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집계한 걸로는 한 1,400에서 1,500명 정도. 그 각 시골에 한창 가을에 이제 추수 시절에 좀 바쁨에 들어가고 생업을 중단하고 그날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엄청 더웠어요. 그 아스팔트를 걷는데 막 그 땅이 뜨거울 정도였는데 그 함께 그 가면서 단양천 댐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함께 외쳐주시고 한 걸 보면은 그것이 지금 단양 군민의 전체의 뜻이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단양군 군수와 군의회 그리고 이제 77개의 기관 단체들이 다 참여를 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53개 리에서 뭐 빠짐없이 다 참석했다고 하면 어느 하나의 그 사안을 놓고 이 단양 구민들이 이렇게 결집을 했던 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단양의 충주댐이 들어서면서 저희가 수중보 건설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많은 이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저희 주민이 단양에 한 4, 5만 정도 됐을 텐데도 이 정도로 전 국민이 지역마다 동시에 참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초가 아닌가. 그렇군요. 네네. 그 정도로 이번 사안이 대단히 그 단양 구민들한테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단 단양천댐이 뭔지 좀 살펴보죠. 지난번에 정부가 7월 30일이었죠. 전국 14곳에 기후 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홍수나 가뭄에 대비를 하고 또 미래 물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여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단양천댐이 포함이 됐죠. 먼저 이 단양천댐이 들어선 데는 위치가 어디쯤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구단양 옛날에 이제 그걸 단성면이라 그러는데요. 그 단성면 그 다리가 충주로 건너는 다리가 우화교입니다. 우화교에서 선안계곡 방향으로 700m 부근에 저희가 거기서 47m 높이에 400m 폭으로 저수 용량 2,600만 톤 정도의 댐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높이가 47m, 폭이 400m, 저수 용량은 2,600만 톤 정도, 이 정도 규모로 좀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단양천댐이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왜 반대하시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댐이 생기고 물을 가두게 되면은 단양 8경 중에 일부가 물에 잠기는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단양 8경 중에 선안계곡은 3경이 있어요. 네, 3경.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이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이제 하선암까지 수몰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선암까지.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소소남 휴양림이라든가 오토 캠핑장 그리고 그 계곡 전체가 단양인들한테 문화예요. 그리고 지금 외부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단양에 와서는 힐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선안 계곡입니다. 물에서 이제 애들하고도 같이 물놀이도 하고 그런 아주 선안 계곡. 선안 계곡은 사실 순수한 그냥 천이라기보다는 우리 단양으로 봐서는 역대 그 문화가 있고 또 지금 보면 생태적으로도 좀 천연기념물이 다수 활동을 하고 또 요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지질공원에도 네네. 세 곳이 이제 등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양천은 천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문화재입니다. 저희 단양으로 봐서는 단양의 문화다. 네. 문화고 문화, 역사이고. 문화고 역사고 네네. 이런 곳인데 왜 굳이 이런 곳을 수장시키면서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저희는 상당히 이제 염려하는 게 당연히 이제 관광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댐 건설시는 이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주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수몰되는 부분도 이주를 해야 될 거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겠죠. 그러면은 생활 인구가 보통 저희는 한 100만 명 정도, 한 우리가 1000만 관광에서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한 100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 단양 관광의 한 10% 이상 일단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10% 이상, 네. 예, 주민들도 한 최소한 20% 정도. 그럼 2만 7천 명 같으면은 한 5천 명 정도가 그 관계되는 네. 분들이 떠나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단양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네네네.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이 충북에 연간 찾아오는 관광객의 절반 정도가 이 단양군을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 이 단양에 있는 계곡들은 우리 단양군의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 그에 앞서서 사실은 이런 계곡들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천혜의 자원이잖아요. 생태계 문제도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관광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농민분들이 걱정이 대단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단양에는 사실 전대 산악지대예요. 그러다 보니 네. 농산물을 했는데 일조량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충주댐으로 인한 저희 잦은 안개나 이런 부분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양댐이 추가로 된다면은 당연히 안개 일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농가의 피해는 뭐 뻔히 나타난 거고요. 특히 또 이 그 계절별로 안개가 그 가축이나 특히 그 노인성 질환, 뭐 기후 호흡기 질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저도 이제 언론에 확인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간접적인 부분까지 한다면은 피해액이 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 댐에 과연 필요한지를 같이 타당성을 제고하고 좀 철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댐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물안개가 끼는 날이 많아질 것이고 일조량이 부족하면 농사에도 큰 악영향이 있고 가축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 질환 같은 부분도 건강상의 문제도 염려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하나 이제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양천 댐이 정부에서 지목을 해서 밝힌 건데 용수 전용댐이라는 거잖아요. 이 용수 전용댐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단양에 굳이 저런 용수 전용댐이라고 명명하고 하는 거는 수도권에 지금 수도권 용인이겠죠.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 용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공급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한테는 뭐 그렇게 어떤 발표된 건 없어요. 이번에 워낙 비밀리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디 사용하겠다는 건 없는데 저희가 언론이나 자체 유추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쪽이고요. 용수 정도 2,600만 톤이라면은 사실 뭐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용량이 충주댐이 27억 5천만 톤입니다. 그러면은 100분의 1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라면은 충주댐의 그 관리, 뭐 퇴적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가 용량이 될 텐데 왜 그런 부분에는 정부 부담을 하지는 않고 이런 신규 댐 건설로만 계속 그 위기를 남기려고 그랬는지 좀 답답합니다. 사실 이 반도체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죠.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도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단양 구민들은 많은 규제를 겪어왔고 충주댐 건설로 인한 그 어떤 수몰의 아픔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다시 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를 받게 된다면 이건 뭐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정서가 아닐까 싶어요. 반도체 부분도 물론 국가 산업 중요하죠. 네네네. 중요한데 지금 수도권에 지금 집중화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매일 하는 뭐 지방화 시대 하는데 이거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고 지금 수도권의 반도체를 가지고 뭐 도시에 집중화를 발전이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1시간 내에 있는 단양천이나 단양에 와서 힐링도 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공간까지 다 멸사시킨다면 결국은 수도권도 나중에는 공멸하는 이런 사태가 오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좀 넓게 봐주셔야 되는데 우선 정책의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 추진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큰 차원에서 한번 단양댐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반도체 산업 중요하긴 하지만 이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에 육성하기 위해서 이 단양군의 어떤 댐 건설로 인한 이제 희생을 또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진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혹시 이런 그 단양군이 겪게 될 또 한 번의 어떤 희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을 내놓거나 한 부분이 있나요 현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 없고요. 지원책은 뭐 고사하고요. 네. 아까 사전 협의도 하나 없었어요. 사전 협의가 없었다. 네. 단양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도 오픈 정책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든 댐 건설이나 아니면은 모든 정책이 거버넌스 지역하고 같이 가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댐을 무슨 뭐 군사 작전 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고 하겠다. 이런 발표만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또는 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뭐 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민들을 위한 다른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냐.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이 당혹스러운 기고 절차 자체도 잘못됐지 않나. 네. 정부의 절차는 어떤 부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발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떤 행정 절차 부분에서도 잘못된 거 아니냐. 지방아 조그만 군이니까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민 누구나가 이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완전히 다양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월 30일에 정부가 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 14곳에 대한 댐. 그 사전에 주민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뭐 이런 부분도 없었고 혹시 단양군으로 어떤 뭐 그 공문이나 이런 부분이 왔던 건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고 군수님도 그 부분에서 바로 그댐 발표한 그 이튿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기 한 5일 전에 모 국장이 와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요 정도 상식을 얘기를 하고 댐 건설을 발표를 할 거다라는 멘트만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공식적인 문서나 자료를 준 것도 아니고 전혀 없다 그랬어요. 구두상으로만 통보를 하고 갔다. 그 며칠 뒤에 또 발표를 했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인가요?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제가 몇 번 확인했어요. 설마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게요. 그리고 또 저희가 거기만 아니라 뭐 도의회나 이런 데서도 좀 정보가 들어간 게 없느냐. 아니면 단양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그래도 국회 차원에서는 뭐 사전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전혀 뭐 없었다고 저한테 아주 확답을 하더라고요. 엄태웅 의원님께서. 자, 국민분들이 좀 뭐 몹시 화가 날 만한 대목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충주댐으로 인한 그런 아픔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그 당시에 얘기를 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를 떠올리면요. 사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생활을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한번 그랬지만 79년도에 댐이 이제
준비할 시기는 사실 그때의 정부의 이제 좀 강압적인 이런 게 주민들한테는 보편화되던 시기였어요. 아무래도 지금과는 달라서.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댐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아니면 보상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이럴 수가 좀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이주를 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단양 호반의 도시를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거다. 호반의 도시. 예.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사실 뭐 하루아침에 자기 생업의 틀을 떠난다는 건 누구나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주를 하면은 지금보다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시대를 맞이하는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이주를 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주를 하면서 사실 그때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회부되겠다기보다 이제 국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다시 집을 짓다 부족하거나 이래가지고 집을 파는 경우도 많고. 집을 새로 짓다가요? 예. 단양구미 원래 토박이라 그러죠. 예, 살던 분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처음에 혹시 집을 또 짓거나 이렇게 하시더라도 한 10여 년 정도에서 한 50% 정도가 바뀌었어요. 외지인들하고. 왜 그러냐면 단양에 댐이 건설되고 나서 호반 도시는커녕 매년 갈수기가 되면은 강이 바닥을 들었어요. 충주댐이 생기고 났어요. 충주댐 자체가. 그리고 이제 홍수기가 되면은 또 막 수몰이 되고 침수되고 이런 게 매년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양의 경기는 완전 최하였죠. 그 당시 한 80년대 우리나라 급성장할 시기에도 단양에 오면은 시장이 전부 다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단양 국민들이 이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때 이제 요구했던 게 정부가 약속한 호반의 도시 수중부를 만들자. 근데 그것도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매년 데모하고 투쟁하고 상경하고 그 당시에는 뭐 한 20여 년을 그때도 저희 이제 지역 개발에서 앞장서서 이제 그걸 추진했었는데 너무나 힘든 싸움이 됐어요. 그리고 단양 국민들은 그때도 먹고 사는 게 생계가 제일 큰 걱정이었으니까 동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91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수중보 건설을 이제 해부해가지고 수중보 건설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이제 불과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른 관광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양에 같이 하면서 수상 레저 쪽도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단양에 지금 뭐 1,000만 관광객이 도래하는 이제 단양에 다시 진짜 우리가 한 40년간을 내년이 40주년이거든요. 40년간을 고생하고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불과 3, 4년 해봤는데 단계인데 이런 또 악재를 주는 거예요. 이 악재가 제일 큰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90년도에 지금 이주한 신단장이 침수에 됐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주도로 읍 자체가 이주를 하는 이런 대단히 공사가 아마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할 겁니다. 이런 계획 도시가. 그런데 어떻게 침수가 됩니까? 여기에 침수되고 매포가 완전히 시내가 침수되고 지금 성신양의 시멘트가 다 침수가 됐댔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원인을 주병덕 지사가 매포까지 와가지고 한 게 이 치수 관리 됐습니다.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 댐 방류를 중단하고 지역민을 수몰시킨 거죠. 이 부분에 지금 지역 단양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머릿속에 그때 워낙 피해받았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댐 하면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정부에 하는 일이 불신을 받게 될 수 없는 게 아니 수도권에서 좀 다수의 인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은 항상
피해를 주게 하는 거는 이 지방입니다. 상류 쪽에. 상류 쪽에 일부 피해를 주고 뭐 나중에 보상해 주면 되겠지 하는 어떤 간단한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에서는 지금도 그 부분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 갖고 있고 앞으로 좀 지방화 시대에 정부에서도 좀 균형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그 어떤 산업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생활 자체도 좀 지방 균형 발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역이든 수도권이든 함께 좀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해 줘야 되지 오히려 이런 역행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지방을 다시 한번 소멸시킨다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수도권이나 결국은 함께 죽는 길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인식할 가치가 있고 이 부분은 전면 철회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조금 전에 어떤 정부로부터 지원책이 제시된 게 있었느냐고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위원장님께서 그냥 웃으시면서 아예 언급도 안 하셨던 부분들이 지금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들어봐도 한 40년 동안 겪어왔던 어떤 이 수몰로 인한 소위 트라우마라는 게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깊고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 입장에서는 뭐 지원을 해준다 해도 지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일 테고 그동안의 그 시절로 보면 지금 이게 이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책을 내놨댔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강가에 있던 어부들을 구역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게끔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댐이 어느 정도의 수위를 갖고 있어야 어족 자원이 뭐 산란도 하고 부화도 하고 하는데 계속 댐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갈수기 때는 완전히 이거는 강이 아니라 바닥이 됐어요. 항상 요 앞에 바닥이 이러다 보니까 봄에 산란기철에 항상 산란을 해놓고 나면은 물이 빠지고 나면 어족이 그 산란을 못 하니까 급격한 생태계에 완전히 변화가 왔던 거예요. 그 많던 단양의 그 민물 고기들이 거의 멸종하다시피 멸종을 일부만 생겨났고 거진 일반 우리가 필요하던 붕어라든 이런 것도 전부 다 멸종하다시피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주민의 뭐 생활도 그렇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계를 접어야 했고 또 주변에는 이제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강주 주변에. 진짜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다못해 뭐 강변로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국가에서 사실 인허가나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군이나 이런 데 요구를 하면은 군에서 공사를 찾아가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마 단양에만 아니고 전국에 어느 지역이라도 댐의 그 주변에 있는 지자체는 환경부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또 행정부의 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환경부에 또 소위 잘 보여야 다음 어떤 정책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잘 아시지만은 지사님도 그 대청댐 때문에 환경부에 몇 년을 공을 들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너무나 큰 파워링을 갖고 지방에 컨트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특히 댐 주변에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워낙 큰 파워링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충주댐 이후에 생긴 단양군의 변화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 인구 자체가 한 4, 5만 명을 넘나들던 그 인구가 지금 2만 7천 명, 뭐 절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만 봐도 물론 전국의 다른 시군들이 다 이제 인구가 줄고는 있습니다만 이 충주댐이라는 결정적인 계기 이후에 이루어진 단양군의 변화를 놓고 보면 이 단양천댐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그걸 좀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보면 주민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시면 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건데 보면 댐 사전 검토 협의회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게 정부에서 이 댐 사전 검토 협의회를
없애는 법 개정을 좀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이게 언론 지장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원래 그 댐 건설 관리법상 있는 댐 사전 검토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고 위원회 정비 법안을 아마 지난달에 국회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아마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걸 다시 주더라는데 이 사전 검토 협의라는 게 사실 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은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방안은 없는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협의기구거든요. 협의기구요. 예. 네. 여기에는 주민분들도 참여를 하나요? 네, 주민도 참여했고 전문가, 시민단체, 이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공무원도 참여하고 상당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작년을 못할 망정 이 부분을 없애겠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꾸 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은 사회적 갈등이 항상 양상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아니고 사실 정부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사회적 분란으로 발생을 시킨 거 여러 가지 사죄를 막을 수 있는 거를 계속 편가르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정책자들이 한다는 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환경부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이 부분이 안 되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절대 법률로 저희가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에는 댐 사전 검토 협의라는 게 있어서 주민들도 참여를 하셔서 목소리를 내시고 어떤 일종의 합의기구로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저도 아직 이 개정 법률안을 꼼꼼히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일단은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정부가 좀 이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계시겠네요. 아니 그렇게밖에 볼 수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까지 댐 건설 발표서부터 오늘날까지 정부가 하는 게 어떤 주민이나 지역민이나 아니면은 지자체든 뭐 최소한 협의든 아니면 설명이든 제대로 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 어디 알고 계시면은 저도 참 진짜 답답합니다. 예. 지금 우리 단양천댐 외에도 전국에 이제 다 포함해서 14군데가 발표가 됐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주민 설명회가 이제 시도가 됐던 거로 좀 들었는데 혹시 정부에서 이 단양천댐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열겠다라고 연락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네. 제가 그런 법상으로 15일 이전에 공지하게 돼 있는지 알고 있는데 개최하기 15일 이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지가 안 됐으니까 뭐 최소한 오늘부터 15일까지는 없겠죠. 근데 그렇죠. 근데 이걸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설명회에 응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댐 자체가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대략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정도가 된다 하면은 뭐 같이 좀 참여해가지고 따지고 뭐 개선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단양에는 댐 위치로 보나 그쪽의 어떤 생태적인 환경으로 보나 아니면 지질학적으로 보나 모든 격으로 봤을 때 여기는 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저수지는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곳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편의적으로 아마 그쪽에 저수구역 내에 댐을 설치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댐 건설하는데 제약이 적은가 봐요. 저도 이제 정확한 법리적인 모르는데 거기 저수구역이거든요. 때문에 그러면 뭐 환경영향 평가가 이런 부분이 면제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쉽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저수지에 물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곳에 아니면은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한다고 해도 응할 계획은 없으시다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셨던 단양군 아마 사상 최초의 전 국민들이 결집했던 반대 골기 대회를 여셨었는데, 앞으로도 이 단양천댐 저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이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뭐 단양댐이라고 하고 싶어요. 단양천이나 뭐 단양을 막는 댐이긴 단양댐이라고 하고 싶은데, 단양댐은 어떤 전면 철회를 목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2일 날 단양댐 이제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30일 날 범국민 골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그 뜻을 충분히 우리가 전달했고, 이제 또 우리 국민들한테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켰습니다. 이제는 이제 대정부의 투쟁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해가지고 추석 전에 마무리해서 환경부, 국회 또는 정당 관련되는 곳에 전달하면서 다시 저희의 그 부당함을 충분히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또 그래도 이제 되지 않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설명회는 보이콧 할 거고, 또 필요하다면은 지금 필요한 댐 저희와 같은 입지에 있는 분들하고 연대도 하고, 또는 전국적인 환경 단체하고도 저희가 좀 손을 잡고 이 부분의 부당함을 좀 같이 해야 되는, 단양의 지역세나 이런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을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최후에는 뭐 국민들이 진짜 필요하다면 올라가 상경투쟁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단계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기 전에 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불합리한 부분을 좀 반영해가지고 철회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양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제 전국의 다른 댐 후보 지역에 계신 분들과 연대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충북 도민분들하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단양은 상당히 좀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충북의 도민분들이나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저희가 주장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좀 도와주십시오. 특히 충북은 저희가 변방입니다. 변방에 형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 저 청주나 충주의 형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북의 세에 밀려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 진짜 절대적인 응원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